네네. 그러니까 만불까지인데 만불까지라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만불이든지 1년 보험료의 2배든지 둘 네, 중에 작은 작은 걸로. 금액으로. 네네. 그 신청서를 한번 다운로드를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론으로 아이라, 셉 아이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왜 저기를 했냐면 원래는 제가 오늘은 뭐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스페셜 니드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뤘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니까 7월 15일까지가 세금 보고하는 날이니까 7월 15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이라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라만 할래다가 생각하니까 만약에 세금 보고를 또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금 보고를 연기하면 10월 15일까지도 세금 보고가 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세금 보고 연기를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이라예요. 은퇴연금. 그러니까 아이라, 401k, 뭐 지금 셉 아이라, 심플 아이라 이런 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필요한 경우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건강보험 신청을 카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했을 땐 보조비 나오는 액수가 내 수입에 맞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수입을 내가 지금 카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서에서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라를 하는 거예요. 제 손님 중에 한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건강보험을 카버드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직영으로 하는 그 오피스들이 있잖아요. 카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붙어있는 오피스. 거기 가서 오피스 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손님 자체가 잘못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남편의 수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수입이 빠지고 하려니까 보조비를 엄청 받았네. 보조비를 못해도 한 달에 1,000불 이상은 받았겠죠. 뭐 많이는 2,000불까지도 막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세금 보고 이제 막 요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세금 보고를 하려니까 2만 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저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라를 해서 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CPA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뭐 그 액수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IRA를 열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그럼 얼마짜리 지금 저기 남편하고 같이 해서 아이라를 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라분에 가입 신청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는데 소득이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을 낮춰야 되잖아요. 소득을 낮추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IRA예요. 그래서 IRA, SEP IRA. IRA하고 SEP IRA하고 차이점은 SEP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P IRA는 회사 IRA. 회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IRA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한번 오늘은 IRA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IRA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IRA하고 세금하고의 관계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이 2019 tax guideline이에요. 왜 2019이냐면 지금 2020인데 왜 2019을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 올해 7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는 거는 몇 년도 거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2019년 거 세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해당하는 걸 봐야 돼요. tax reference sheet을 2019년 거를 봐야 돼요. 2019년 거를 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만 설명해도 하루 원정을 해야 되니까 IRA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 거에 보면 IRA contribution under age 50,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면 6,000불.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얼마를 넣을 수 있냐면 7,000불. 우리 회사에서 농담으로 6,000 클럽, 7,000 클럽 그러고 얘기하죠. 지금 7,000 클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6,000불, 7,000불까지는 수입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tax deductible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엑셀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열고서 한번 저기를 하자고요. 그냥 가상치로 얘기를 합시다. 지금 머리에 들어가지고 또 이따가 인컴 만나가지고 누구야? 갑자기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 사람. 아, 자, 인컴을 봅시다. 인컴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인컴이 5만 불이에요. 인컴이 5만 불이고 그냥 세율이 텍스 레이시 예를 들어서 25%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5만 불에 세금 내야 되는 세율이 25%면 세금을 내셔야 될 돈이 얼마인 거죠? 그냥 계산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곱하기 5만 불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될 돈이 12,500불이 되죠.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이거 세금 12,500불을 내느니 아이라를 열어야겠다. 그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로 넘어가자고요. 옵스. 자, 5만 불을 다시 카피를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그 25% 세율은 똑같은데 12,500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00불을 아이라를 열었다고 계산을 하자고요. 6,000불이 아이라예요. 그럼 6,000불이 아이라면 6,000불이 세금 공제를 받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5만 불 빼기 6,000불. 그러니까 44,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44,000불에 대해서 25%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 11,1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6,000불 넣으면 6,000불이 세금을 나 덜 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tax deduction은 그렇게 워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6,000불을 세금 대상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44,000불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니까 44,000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2,500불을 내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세금 계산이 11,100불로 줄어드니까 1,500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율이 그걸 함으로써 25%가 아니고 22.5%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세율이 줄을 수 있잖아요. 수입이 적어졌으니까. 그럼 세율이 줄어들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9,900불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세이브한 거죠? 2,500, 2,600불 세이브 되는 거죠. 이게 tax deduction이에요. 아니 있어. 오케이? 이게 지금 tax deduction입니다. 그 tax deduction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은퇴연금 구자가 없다.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은퇴연금 구자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미만일 경우 50세가 안 되는 사람은 1년에 6,000불까지, 그 다음에 50세부터 50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7,000불까지 넣을 수 있고, 부부가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개인당 7,000불이니까 14,000불.
개인당 6,000불이니까 12,000불까지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걸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셉의 경우 요 밑에 이제 셉이 나와 있는데 요 셉을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의 수입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커미션도. 셉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고요? 56,000불까지 넣을 수 있어요. 56,000불.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25% 혹은 56,000불 둘 중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25%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수입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수입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쉽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샐러리를 받는다. 봉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봉급 받는 사람은 계산하기 쉬워요. 봉급은 gross salary, 세금 떼기 전까지의 전체 샐러리의 봉급의 25%. 내가 10만 불을 봉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 뒤로 세금 1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만 불 곱하기 25%니까 25,000불까지도 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가 커요. 만약에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아이라 세금 디덕션 필요해. 그러면 5,000불, 6,000불, 7,000불을 저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 이야기를 해서 25%까지 할 수 있으니까 25,000불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저기 아셔야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이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퍼레이션을 만들질 않으세요. 저는 코퍼레이션 만드는 거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다 셀프 임플로이드인데 지금 코퍼레이션 안 만들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될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건 뭐 별개의 이야기고 코퍼레이션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코퍼레이션을 안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금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스케줄 C라는 게 있어요. 스케줄 C에다가 자기 수입과 지출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을 맨 위에 난에 쓰고 그 다음에 총 지출 분야별로 지출이 있어요. 뭐 광고비,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라이센스 따는데 들은 비용, 교통비 뭐 이걸 해서 지출을 쭉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을 하게 되면 순수익이 나오죠. net profit이 나와요. 그럼 그 net profit의 스케줄 C에 있는 net profit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나중에 내 개인 세금 보고서로 넘어와요. 개인 세금 보고서를 우리가 1040이라고 그래요. 1040. 그 1040로 넘어오는데 1040로 넘어오는 액수의 20%라고 보시면 돼요. 20%.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지. 뭐 식당을 하든 미장을 하든 무슨 비즈니스를 해요. 인슈런스를 하든 뭐 리얼 에스테이트를 하든 총 수입이 20만 불이야. 총 수입이 20만 불이고 지출이 15만 불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net profit이 돼요? 5만 불이 net profit이 되죠. 그럼 5만 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5만 불에서 얼마까지? 20%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만 불까지 세파이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불로 세파이라를 하든 아니면 아이라로 6,000불이나 7,000불을 하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셉 아이라를 하신 분이 아이라도 같이 여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만 불에 대해서 셉으로 만 불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수입이 있었으니 세금 보고를 하니까 또 개인 세금 보고에서 만약에 50세 미만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6,000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총 16,000불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건 뭐 당연하게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라가 있고 셉 아이라가 있다. 지금 액수는 이만큼까지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류들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잠깐 다시 여러분들 마이크를 끌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 저기 챕터로 넘어갈까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는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세금 보고서가 약간 변경이 됐더라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옛날에는 1040A가 있었는데 요즘은 1040A를 찾지를 못해요. 세금 보고서에. 대부분 웬만하면 다 1040야. 1040는 제가 지금 카피를 해놨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안 올렸는데 1040는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냐면 스케줄 I가 나왔어. 옛날에는 1040에 다 들어있던 게 따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additional income, adjustment income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보기는 쉬워. 지금 세금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꼭 1040를 찍으니까 꼭 1040 옛날에 1040 easy 같이 나와요. 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스케줄 I 그래가지고 스케줄 1이죠. I가 아니고 스케줄 1 그래서 taxable income, additional income하고 adjustment and income 저기 adjustment to income 그러니까 adjustment라는 소리는 빼는 거죠. deduction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dditional income 보면 taxable fund, taxable refund, credit 뭐 이런 것들, state, local income tax refund 받은 거, alimony 뭐 받은 거, 그 다음에 date of original divorce separation agreement 있으면 그거 집어넣고 business income. 비즈니스 인컴이 아까 얘기했던 self-employment income 얘기하는 거죠. attached schedule C. 그 다음에 other gains or loss, 뭐 집 사고 팔면서 손해보고 이익 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rental, estate, rental estates, royalty, partnership, S corporation, trust, and 이게 schedule E. 그러니까는 corporation, S corporation 하신 분은 schedule E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farm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F. unemployment compensation. 제가 요거를 지금 보면서 지금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 보여드린 거예요. unemployment compensation이 taxable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unemployment 대부분 다 받으시잖아요. 연말에 세금 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컴이 있으면 다른 인컴도 쓰게 하고. 그게 지금 인컴, additional income이죠. 대부분의 경우. loss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adjustment to income. educator expenses. 뭐 애들 학자금인 것 같아요. 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and fee-based government officials and schedule form 2106.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business expense,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이거 88, 89. 제가 이제 HSA라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건강보험 신청하시다가 보면 HSA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HSA가 이제 건강보험 그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아니고 이 내 건강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IRA를 셋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tax deduction이 되고 Moving Expenses, 뭐 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들어간 돈,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ment Tax, 그 다음에 Self-Employed SEP, Simple and Qualified Plan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은퇴연금을 한 경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여기로 나와야 돼요? 비즈니스로 저기 내가 내 종업원들을 만약에 해줬으면 스케줄 C로 들어가야지. 스케줄 C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장 거. 사장님 것은 스케줄 C에서 계산을 안 하고 종업원을 해준 거는 스케줄 C에서 계산을 하는데 본인 고용주의 것은 개인 인컴 보험에서 저기를 하니까 여기다 써요. 셉이나 이런 심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을 종업원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직원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스케줄 C에서 하지만 본인 것은 여기서 뺍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도 디덕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nalty on early withdrawals or savings, 그 다음에 alimony paid, recipient's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19번에 보면 IRA deducti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tax deduction이란 게 세금을 내가 내야 될 전체 gross income, 인컴이 들어왔는데 인컴에서 세금 보고하는 데서 제외되는 거예요. 액수를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15번에 SEP하고 19번에 IR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P도 하고 IRA를 두 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SEP을 넣을 수 있느냐?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SEP을 본인이 넣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직원한테 SEP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한테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조금 이해를 잘 해야, 이해를 하셔야 이 비즈니스를 하기가 쉬우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 CPA나 이제 회계사나 뭐 EA라고 그러죠. 인로먼 어카운트들 이런 분들이 아세요.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그냥 세금만 빼는 데만 저기 세금에서 제외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이걸 어떻게 셋업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손님 소개해주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하고 레커멘데이션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의 분야가 아니에요. 텍스 플래닝은 CPA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스 플래닝은 CPA 분야가 아니에요. 그건 스페셜 분야예요. CPA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텍스 플래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같은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어카운턴트, 텍스 어카운턴트들은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만큼 수입을 벌었고 작년에 얼마만큼 익스펜스를 가졌고, 그러면 작년에 수입과 어카운트를 보니까 이거는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고 이 지출은 어디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맞춰서 과거에 한 내 재정 내역을, 그 내역서를 세금 보고서에다 올리는 게 어카운턴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세금을 줄이는 텍스 플래닝은, 이건 텍스 플래닝은 미래잖아요. 그 미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리타이먼트 플랜을 셋업을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막 가리키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죠. 가리키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이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찾기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거 보면 본인들이 다 확인해요. 이거 세금 이렇게 뺄 수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알았던 내용이고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은 몰랐잖아요. 그 실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레커멘드를 하죠. 그러니까 SEP IRA만 알아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 캔디스가 사람들 리크루트 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IRA 하는 사람 100명만 찾아 놓으세요. 그럼 해마다 그 사람이 5,000불, 6,000불 가져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6,000불이라 그러면 6,000불 가져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만 얼마예요? 6,000불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600만 불이네. 저기 만약에 아니지, 600만 불이 아니지, 60만 불이네. 그렇죠? 60만 불인데 그게 부부가 한다 그러면은 12,000불이니까 12,000불이 100명이면 100건이면 120만 불이잖아요. 그 120만 불에 대해서 여러분 해마다 커미션 받는 거예요. 손님의 경우 우리는 손님한테 120만 불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거 뭐 손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해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한 사람 앞에 6,000불이 아니고 1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앞에 2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보셨듯이 최대액이 54,000불이에요. 대부분 셉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액까지 다 넣으세요. 2만 불. 요번에 제가 집어넣는 게 요번에 2만 불짜리 지금 2개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세금 공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받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 손님한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 줄여주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이 뭐를 해? 돈 없는 사람한테는 또 어떤 저기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카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셉 아이라 하고 아이라 해서 소득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험료 보조비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료 보조비가 2,000불, 200불씩만 더 나와준다 그래도 1년이면 2,400불인데.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지금 이 절세되는 방법이 뭔지, 이건 탈세가 아니고 절세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그잖아요. 절세를 해야지 탈세를 하면 안 된다. 탈세하면 감옥 가고 절세하면 내가 여러모로 편하고.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챕터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 1. 자, 다시 여러분들을 언뮤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세금 공제에 대해서 조용하신 게 혹시 여러분들을 제가 잠들게 하지는. 선생님, IRA는 로스가 있고 트래디셔널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들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IRA는 트래디셔널이 있고 로스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오바마 케어로 하는 경우는 트래디셔널로 해야지 손님들이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예. 스텝 IRA인 경우도 로스하고 트래디셔널 두 개를 추주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세븐 로스가 없어요. 다 그럼 트래디셔널로요? 다 트래디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나 쉬운 걸 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질문이 없습니까? 지금 로스가 있는 것 중에 이제 401k는 로스 401k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로스가 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로스를 하면 세금 공제를 못 받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 대신 나중에 세금을 꺼낼 때, 나중에 돈을 꺼냈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떤 분들은 로스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 다음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신청서를, 연금 신청서를 하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연금 신청서를 보여드리면서 세븐, 아이라하고 세븐을 헤드 투 헤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조금 혼돈이 올 것 같으니까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은 애뉴이티 애플리케이션, 그 애니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아이라를 어떻게 셋업을 하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이라 셋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애뉴이티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애뉴이티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거는 아이라입니다라고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 신청서입니다. 여기 신청서에 보면은 첫 번째 오너 그래가지고 이름 쓰고 조인 오너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라를 열면 부부가 오너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영어권도 그렇고 한국어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 대답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없지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아이라는 절대로 조인트 오너십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라는 플랜 자체가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나하고 IRS하고 조인 오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라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뱅크럽시를 파일해도 아이라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 조인트 오너가, 내가 제 합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조인트 오너가 누구예요? IRS예요. 그러니까 IRS가 세금을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세비 됐든 아이라가 됐든 이 퀄리파이 플랜을 할 때 꼭 그 얘기는 합니다. 이걸 하면 뱅크럽시를 했을 때도 굉장히 프로텍션이 좋습니다. 내가 비즈니스가 안 돼도 이 돈은 채권자들이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대답은 간단해요. IRS는 절대로 2인자의 자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IRS는 항상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IRS가 세금 받지 않는 돈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와이프도 조인트 오너가 못 된다는 거죠. 허스밴드도 조인트 오너가 못 돼요. 그러니까 조인트 오너는 퀄리파이 플랜, 아이라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조인트 오너십이 없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애뉴이턴트는 대부분 오너하고 애뉴이턴트하고 같아요. 특별히 아이라의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IRA or TSA, Tax Savings Account. The owner and annuitant must be the same person. Beneficiary designation, 뭐 beneficiary 누가 됐도 상관없고. 여기 보면 5번에 보시면 annuity type에 보면 IRA, Roth IRA, pension plan, others, SEP, TSA, 403B,
inherited IRA 이러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RA 그러고서 6,000불 체크랑 예 신청서랑 보내면 IRA 셋업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자세하게 내려가요. 거기 보면은 if qualified contribution tax year 이렇게 나오죠. 이거 꼭 쓰셔야 돼요. contribution을 넣고 지금 같은 경우에 contribution 넣고 tax year는 언제로 넣어야겠죠? 2019년. 2019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tax year를 안 쓰면 회사에서는 언제로 생각할까요? 2020년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IRS에다가 지금 회사에서 보내거든요. 내가 이 돈 받았다고 회사에서 IRS에다가 뭐라고 보내냐면 6,000불을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꼭 contribution하고 tax year에 2019년이라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20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니까. 그러니까 IRA는 뒤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2019년 12월 31일 날 끝나는 게 아니고 IRA에 대한 contribution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tax filing dat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4월 15일까지죠. 4월 15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로 얘기하면 2020년 4월 15일까지 2019년도 세금 tax IRA contribution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7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tax filing date를 석 달을 뒤로 빼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체크로 대부분 보내잖아요. 체크 밑에다가 IRA 2019이라고 꼭 써요. 저는 손님이 안 쓰더라도 제가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복잡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다시 뒤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복잡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게 지금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IRA 저기 애플리케이션 쓰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또 한번 받을게요. 여기 지금 세 번째 거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지나갔어요. 자, 질문 있으세요? 이 신청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다른 쪽에서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트래디셔널 IRA를 그 네. 어뉴이티를 통해서 이제 IRA를 오픈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IRA 같은 경우는 돈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안 이제 되는 건 아니죠. 세금을 내는 거지. 근데 근데 어뉴이티 개념에서는 예, 내가 낸 그 프리미엄이나 뭐에 대해서 10%는 프리 위드드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돈을 만약에 10%까지는 서렌더 차지가 없으니까 돈을 꺼낸다. 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차지가 없죠.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차지가 없지만 IRA 쪽에서는 돈을 꺼냈기 때문에 꺼낸 액수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IRS에다 낼 돈, 서렌더 차지는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내야 될 돈.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돈을 내지는 않지만 받는 돈이 줄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꺼낸 시기가 그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 원래 내야 되는 세금 더하기 10% 페널티 텍스 더하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또 얼리 위즈드 페널티 텍스가 2.5%예요. 2.5%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붙는데 또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IRS에서는 절대로 2등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10,000불을 꺼냈는데 서렌더 차지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1,000불이 있어서 내가 받은 돈은 9,000불이다. 그럼 세금은 9,000불에다 낸다? 아니에요. 세금은 서렌더 차지까지 포함한 10,000불에 대해서 냅니다. 오케이? 좋으신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럼 또 그 뒤에 가서 이 사람이 60세고요. 예. 그 비즈니스를 하셔서 이제 그 7,000불씩 계속 내다가 어뉴이티를 상품을 샀는데 7년짜리 상품을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년, 그러니까 매년마다 텍스 디덕션을 위해서 이제 뭐 6,000불이고 계속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7년이 됐어. 예. 그러면은 이 돈을 찾을 때, 예. 그러니까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요. 그러니까 7년짜리 끝났으니까는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거를 찾을 때 예. 내가 그 서렌더 차지가 내가 만약에
6,000불을 냈을 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년째 됐을 때 냈던 6,000불하고 7년째 냈던 6,000불이 있었을 때 네. 그 서렌더 차지가 발생하나요? 맨 마지막 것 자, 저기 그 질문을 하시는 거는 벌써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금 variable annuity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경우,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에다 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서렌더 차지가 each contribution이 서렌더 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7,000불에 대해서는 그 해부터 7년 동안 서렌더 차지가 있고 네. 두 번째 해 낸 서렌더 차지는 두 번째 해부터 7년까지니까 시작하고서는 8년까지 서렌더 차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fixed annuity, fixed index annuity의 경우에는 이슈 데이트부터 7년이에요. 그럼 7년째 낸 그 컨트리뷰션도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찾을 저기. 수가 없어요. 서렌더 차지가 없어요. 아, 자, 서렌더 그럼 차지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픽스드 인덱스 애니티를 소개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해마다 커미션이 작아져요. 베러블 애니티는 언제 집어넣어도 커미션이 똑같은데 이 인덱스 애니티의 경우는 해마다 커미션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서렌더 차지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경우 베러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오케이?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럴 때 티나 씨가 그러더라고. 안 듣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자, 이제 5305 SAP이라고 그래서 SAP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이라는 신청하기 굉장히 쉬웠죠. SAP도 신청하기 굉장히 쉬웠죠. 신청서로 보면 신청서로 끝났어요. 그런데 SAP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IRS 폼 5305를 파일을 해야 돼요. 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폼은 재밌는 게 있어요. 폼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Do not file with Internal Revenue Service. 5305는 IRS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면 또 질문 있어요. 5305를 보험회사에 보낸다, 안 보낸다? 대답이 안 해봐서 모른다. 5305는 보험회사에다가도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럼 5305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우리 회사가 이걸 가입하려는 그 회사의 직원 중에 SEP IRA에 가입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만 혼자서 하는 셀프 임플로이인데 직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혼자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SEP은 뒤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3년 전에는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일한 지 3년 안 된 사람은. 회사에 직원이 5명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3년 넘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4명한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낼 필요 없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IRS에서 왜 누구는 SEP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냐라는 질문이 만에 하나 생길 경우 대부분 이 질문 제가 20몇 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한 번도 지금 받은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해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카피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실질적인 질문을 할게요. 이 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사장님이 하나 가지고 있고 에이전트가 하나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꼭 이거를 가져가서 손님한테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카피를 제가 꼭 가져와서 손님 파일에 넣어놓습니다. 왜? 나중에 이게 이제 필요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쓸 때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 1994년도부터 했는데
한 번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 폼을 다시 꺼내야 되는 경우. 자, 여기 보면 신청서에 보면 name of employer 쓰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all who are at least 그리고 blank years old 몇 살부터 할 수 있다. 이걸 이 난을 누가 쓰냐면 고용주 사장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not to exceed 21 years old.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 입장에서 야, 나 이거 18살 넘은 사람들은 다 해주고 싶어? 그러면 18이라고 쓰면 돼요. 아, 우리 딸이 19살인데 얘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거든. 우리 딸은 해줘야지. 그럼 몇라고 쓰면 돼요? 19라고 쓰면 돼요. 우리 딸이 25살이야. 우리 아들이 25살이야. 근데 25살 미만은 해주기 싫어. 25이라고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쓰죠. 21살이라고 써야 되죠. 그럼 이 컨트롤을 누가 한다? 사장이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18이나 21이 제일 많이 파퓰러해요. 그 다음에 SAB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include or does not include employees covered und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쉽게 얘기하면 이래. 내 비즈니스에 있는 직원들이 유니언에 가입된 직원까지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 유니언에 가입된 직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도 누구 결정권? 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자도 뭐 유니언에서 복잡하게 해주는데 얘네들은 안 한다라고 쓰면 유니언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니언 임플로이들은. 그 다음에 does not include certain non-resident alien. 그러니까 미국에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다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뭐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도 지사 있는데 그 사람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제일 큰 내용이거든요. 이 결정도 누가 한다? 회사에서 한다. 그 다음에 include or does not include employees whose total compensation during the year is less than 450. 이거는 뭐 얘기 하나 많아죠. 450불 받는 사람을 해주냐 마느냐 이런 소리니까. 그러고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인플로이 사인 해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이 폼을 엘리저블한 모든 인플로이한테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얼마를 해준다는 내용이 없죠. 왜 없냐? 일단 엘리저블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갑니다. 만약에 사장이 자기한테 자기 급여의 20%를 받고 싶다. 그럼 자기는 20%, 직원들은 다 얼마? 3년 넘은 사람들은 다 얼마? 20%. 똑같아요. 제가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몇 년 일한 일을 한 거를 하는 것도 써있네요. up to 3 years란 말이에요. up to 3 years. 그러니까 0에서부터 3까지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아, 나 일한 지 1년 된 사람한테는 다 이거 보너스를 줄래. 어떤 분은 이거를 연말 보너스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오케이? 근데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가야 한다는 거.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요게 지금 제일 복잡한 건데 요것만 이해하면 셉도 별거 아니거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셉 아이라에 대해서. 데비 씨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저 하나 아까 트레디셔널 아이라 인디비주얼 할 때요. 네. 나이 제한이 위로도 있죠. 70.5세 넘어가서는 하지 못합니다. 아, 네. 셉 아이라는 70.5세 넘어가도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셉 아이라는 돈이 누구한테 나온다? 돈이 무조건 회사에서 나온다예요. 사장님 것까지도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직원들, 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페이롤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회사 돈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익스펜스로 다 떨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코퍼레이션을 안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든 익스펜스를 다 떨구지만 사장 것의 경우에는 회사 익스펜스로 못 떨굽니다. 그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스케줄 1으로 가니까 인디비주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코퍼레이션을 셋업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가 항상 좋지 않잖아요. 비즈니스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여기다 돈 넣어놓으세요. 맥시멈으로 5만 불씩 넣으실 수 있으면 5만 불씩 넣어놓으세요. 10년만 넣어놓으면 50만 불인데 50만 불 넣어놓으면 나중에 은퇴할 때 50만 불 있으니까 플러스 이자 좋고, 만약에 망했다 하더라도 50만 불은 내 돈 있고, 비즈니스 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저기 뱅크러시 파일에도 이 돈 함부로 손 못 대요. 자,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사장이 월급 조금 가져가면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S코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장이 월급은 적게 받고 패스트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프로핏을 나중에 받아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 왜 그걸 하냐면은 자기 셀프 임플리먼트 텍스를 덜 내거든요. 페이롤 텍스를. 그 대신 만약에 내가 페이롤을 만약에 한 달에 2,000불만 받는다? 그럼 24,000불이니까 24,000불에 만약에 20% 했다? 그럼 4,800불밖에 못 집어넣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셉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건 셉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기 IRS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제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저기 PDF 파일은 지금 제가 카톡에다 다 올리겠습니다. 사장한테만 주고서 사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잊어버리고 안 보내도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를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5305 써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is there a deadline to set up SEP? You can set up SEP plan for a year as late as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 SEP IRA를 지금 제가 하는 심플을 하려다가 심플을 안 했어요. 심플은 항상 보면 너무 복잡하고, 첫 번째 아까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심플 IRA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애니코 같은 경우에 심플 IRA를 하려면 꼭 내셔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심플 IRA는 그 전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SEP IRA는 언제까지 셋업을 할 수 있냐면 텍스 파일링 익스텐션까지 돼요. 그러니까 7월 15일 넘어서도 셋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텍스 파일 익스텐션을 파일했다 그러면은 셋업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큰 손님들은 다 셋업을 텍스 파일링 데이시 지나고 나서들 집어넣으세요. 익스텐션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익스텐션을 하는 이유는 세금은 내야 되고 돈은 없고 뭐 이거 돈 내기는 싫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금 내느니 너 저기 은퇴연금 만드세요. 그러면 세바이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어디로 집어넣어요? IRA로 집어넣는 거죠. 맥시멈이 얼마까지? 54,000불까지. 여기 또 이 질문이 있죠. If you have a SEP, can I also have other retirement plan? 이게 IRS 웹사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You can maintain both SEP and other plan. Okay? 그러니까 웬만하면 SEP 집어넣고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어요. Okay? SEP이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손님들한테 질문. 종업원 중에 3년 넘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은퇴연금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 일 열심히 해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 내 것도 넣기도 바쁜데 그러면 셋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3년 안에 계속 바뀌는 저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직원들이 없는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셋업은 401k하고 달라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TPA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RA로 들어가냐 셋업으로 들어가냐예요. 많은 경우에 셋도 집어넣고 IRA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Can each of my employees choose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 for his or her SEP IRA? 만약에 직원이 5명이에요. 5명이 다 셋을 5명을 다 셋을 해줘요. 그러면 technically speaking 5개의 다른 어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애니코, 하나는 프루덴셜,